어디서도 보기 힘든 내용들 설명해 놨을 거예요.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거는 윤정도의 의견은 완전히 달라. 우리 케빈 왕 선생님 발끈 정도 크크크 확 그냥 막 그냥 응? 윤정도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면서 응? 두 살 어리신가 한 살 어리신가. 그리고 케이크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케이크 먼저 보내신 케이크 내가 취소된 것 같은데 어? 양력 11월 9일 보내주셨으면 음력 11월 9일도 보내주시지. 저 오늘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야 저도 이렇게 늙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항상 청춘일 줄 알았고 나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렇게 늙을 수 있어?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50대인 거야. 야, 뭐 어떻게 이렇게 늙었을까? 어? 눈도 못 떠 개심치리 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회사에서 애들이 케이크 사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휴게 공간에서 촛불 불고 했는데 야 이렇게 늙었네요. 아, 참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야 어찌됐든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50억으로 완화 이 부분이 예?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심리적인 영향이지. 예?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의 변동성이 좀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조금 출렁거린다고 할까? 그러니까 거래 공백이 생겨요. 외국 기관이 매매를 안 해버려. 그러면 대주주, 응? 대주주로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세금 좀 절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제 좀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면 주가 밀리느냐? 에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 물량 받으려는 매수 대기세도 있고, 또, 바보입니까, 자기가? 응? 그냥 자기 뭐 몇십억 갖고 있는 거 그거 때려가지고 주가 쭉 밀리면 바보예요. 그 몇십억의 주가가 휘청될 수 있는 종목도 그런 종목 들어갈라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뭐 한쪽 쏠림 현상으로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부의 정책이 주식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견인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 주식 비중을 늘린다든가 이런 전략들이 나와요. 그러면 나쁘지 않죠. 그런 것이 시장을 왜곡시킬 정도의 변동성의 확장, 방향성의 왜곡된 흐름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난 뭔 변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씁쓸한 거는 공매도 전면 금지라든가 뭐 양도세 기준 뭐 완화하는 거 이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정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데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두 가지가 좀 그렇죠. 한 가지는 과연 그 공매도 금지를 전면적으로 했어야 되느냐. 어? 그 공매도 금지 한다고 해서 시장이 막히는 거 없어요. 지수가 올라와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수가 부담이 되죠. 쏠림 현상 때문에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눈살이 찌푸러진 거는 그거죠. 금융당국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거 뭐 공매도 금지 안 해요. 왜 이런 보도자료를 내요? 이 양반들이 안 되겠는데 보도자료 확인하고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번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55로 완화하는 거 안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금융당국이. 근데 보란 듯이 정부가 나서서 할 거라니까 또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서로가 이야기가 좀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쪽에서는 한다 한쪽에서는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좀 보는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정부의 정책의 의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장이 휘청되긴 했지만 뭐 휘청된 것도 아니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다우지수가 뚫어놓고 거기서 이제 뭐 살짝 눌린 건데
지금 오늘 뭐 다시 다 잘 돌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지금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눌린 폭 다시 다 돌리고 있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이격 줄이는 부분도 뭐 툭툭 건드니까 2600이잖아요. 요거 툭툭툭 건들면은 2700, 800 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이 이 시장을 끌고 가느냐? 아니죠. 아니죠. 현대차, 기아 탄력적이죠, 지금. 그들의 흐름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의 흐름이 시가총액 규모 보세요. 지금 시장이 약 2천조 정도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가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아쉽습니다. 실적 대비 너무 바닥에 있는데 얘네 둘을 합치면 80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550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630조 정도 되잖아요. 630조면은 시가총액 비중에 2천조 정도 하니까 630조는 221%? 잠시만요. 2천조에 630조, 31.5%인가요? 이제 암산도 안 돼. 큰일 났어. 이제 연식이 다 돼가지고 옛날엔 이러지를 않았어. 630조 나누기 이 2를 해주면 나와야 될 게 이거를 계산을 못하네.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인데 또 곱하기를 해놓고 앉아있고 630조 나누기 2 해주면 이거 무슨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지금 피곤해서 31.5%예요. 이 세 종목이 31.5%인데 네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 네 종목이 31.5%인데 이 네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응? 어찌됐건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52주 신고가 내는 건 네 종목뿐이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가 어찌됐건 신고가 내준 건 네 종목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31.5%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10%씩만 움직이면 10% 움직일 수 있을까의 기준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6.77을 강세라니까 6.7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이 111조예요. 엔비디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리잖아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4배야. 1600조. 4배까지 채 안 되겠네. 결론은 이들이 10% 움직이면요. 시장 지수를 얼마? 3%를 들어 올려요. 이들이 10% 움직이면 시장 지수 3%. 어마어마한 거죠. 종목 4개가. 근데 지금 당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이 긍정적이다. 그런데 거기에 왜 자동차를 붙이냐? 자동차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15조, 기아가 12조. 이게 올해 영업이익 1위와 2위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양사가 합산해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2위예요. 테슬라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전에 엔화가 이렇게 초약세 흐름이라면 현대차, 기아는 완전히 죽을 썼죠. 환율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저가 상품 만들어서 막 팔고 그럴 때 기준. 그게 완전히 바뀐 게 리먼 터지고 나서 일본의 엔화가 초강세를 띄었을 때 그 덕분에 슈퍼볼에 광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환율 덕분에. 그때 장사 잘 된 것으로 R&D 비용 많이 쓰고 해서 또 해외 시장 동유럽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진출해서 털을 닦고 R&D 비용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은 엔화가 이렇게 초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는 뭐 승승장구예요. IT도 반도체도 완전히 이제 뭐 일본하고 뭐 예전처럼 IT 뭐 경쟁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업체가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쌍끌이 순매수 1, 2, 3, 4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 없을 뿐이지 우선주요 밑에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왜 없냐면 외국인이 4%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간이 0.3%.
기관이 0.3% 정도 매도가 있어요. 누적적으로. 그래서 쌍끌이에 포함 안 되는데 조만간에 뜨겠죠.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게 해서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현대차, 4위가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5위가 삼성전기.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변동이 가장 적을 것 같은 종목군들이고 그 종목군들의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금 시세가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지만은 그들의 시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이닉스 올해 90% 올랐어요. 현대차 올해 고점으로 지금 40% 이상, 기아가 50% 이상 올라. 기아는 다시 그거 좀 뚫었고 현대차는 살짝 눌려 있는데 21만 원, 21만 원 툭 건들면 가는 거지. 응? 지금 그런 위치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52주 신고가 랠리, 기아 고점 뚫고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52주 신고가 얼마 남았어요? 5% 남았습니다. 21만 1,000원. 21만 1,500원. 응? 눈에 뻔히 보이는 장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하시나?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의 기준도 주력주의 기준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DX의 변동성 매매, 두산 로보틱스의 변동성 매매. 요 좀 이따 시간 되면 해석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응? 동영상 보셔도 되고. 그리고 HLB인데 요거 바꿨어요. 조금 전에 바꿔가지고 HPSP로 바꿔놨습니다. 텍스트 올려드렸죠? HPSP. 그래서 HPSP의 경우에 오늘 장 막판에 세게 끌어올렸어요. 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그 뭐 예전부터 있던 내용의 이야기. 그 매집이 지금 장난 아니게 들어와 있죠. 성장성이 부각이 돼 있고 HBM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로부터의 매출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시황 부분 간단하게 놓고 보면서의 기준을 설정할 건데 뭐 시황이래 봐야 업황이죠. 뭐 반도체 쪽. 한동안 우리가 지금 한동안 어떻게 했어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잠시 외도를 하고 왔죠. 왜냐면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소부장 쪽의 기준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또 주성 엔지니어링, 리노공업, 또 SFA 반도체, 뭐 고형 이런 쪽 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순환성으로 신고가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집중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1분기 실적이 예측을 상회했어요. 지금 실적 발표 나온 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가 6.88까지 86달러 고가 찍고 이제 눌렸다가 다시 84달러 12센트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대표적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디램 업체잖아요.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치가 상향이 되는 거죠. 각 회사별로 전망치를 뚜렷하게 아주 구체화해서 내놓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 보수적으로 내놓죠. 대그룹들은. 뭐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위메이드 이런 종목은 보수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IR을 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써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뭐 순식간에 8천억짜리를 7조까지 끌어당기는 3개월 만에. 엄청난 거죠. 뭐 대주주가 나서서 뭐 어쨌든 근데 대형사들의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깝치지 않아요. 어설프게 깝친다, 깝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결론은 이제 그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근데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한동안 HBM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뭐 DDR5 같은 경우라든가 낸드 플래시, 예? DRAM 쪽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도 굉장하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죠. 의자가 소리가 좀 심해서 좀 바꿔놓겠습니다. 근데 이쪽 의자는 또 이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이 고정하는 게 둘 다 보니까 그렇게 맛이 갔네 이 녀석들이. 어찌됐건 그래서 일단은 고정됐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요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인정을 받은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GPU 관련해서부터. GPU 관련해서 이제 지금 자료가 며칠 전 걸 끄집어내야 되나? 잠시만요.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발 내용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이들이 반도체 업체가 제대로 인정을 받고 제대로 날아간 거? 그 부분이,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저희가 없구나, 지금. 원고 자료가 지금껏 좀 다운받아서 보여드리는 거 이거 이외에 여기 있다. 잠시만요. 31회차 정도의 엔비디아가 있으려나? 다 한번 뭐 클릭해보죠, 뭐. 엔비디아의 일자별의 흐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잘라서 엔비디아를 보여드렸거든요. 이건 2차 전지고, 그럼 30회? 며칠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31회, 32회 또 한번 봐야겠다. 31회, 32회. 뭔 소리냐면은 엔비디아발 그 내용이 요거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GPU에 대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야 공급 가행으로 이제 좀 어려워질 거야부터 해서 저는 뭔 소리야 공급 가행 무슨 끝내주는 위치에 끝내주는 흐름이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 GPU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 이러한 상승 랠리라는 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상승 랠리다라는 거는 GPU의 점유율이 거의 과점이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오픈 AI가 AI GPT라는 챗봇,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대화할 수 있는 챗봇, 그것을 이제 실용화, 상용화 하는 부분들, 상용화하고 실용화하고 대중화하고 일반 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작년 11월에 또 강력하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 AI라는 거는 사실상 50년대부터 그 단어를 썼다고 해요. 인공지능, AI, 먼 훗날 미래 얘기. 그리고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는 영화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뭐 현실화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빨리 지금 우리 인류의 시대에 접근해 오는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빠르게 접근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주식시장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형성시켜 주느냐 이 내용이에요. 옆에서 지금 로봇가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옆에서 뭐 예를 들면 같이 밥을 먹어주는 로봇가 있는데 밥을 먹어주면 뭐해? 만약에 로봇 한 대 가격이 뭐 수억이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지도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어? 결론은 그게 일상화되고 현실화돼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느냐의 기준,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작년 11월 달에 오픈 AI에서 이제 그 챗봇 활성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여간 결론은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에 엔비디아의 GPU가 상상을 초월하게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렇게 구두적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윤정도는 나쁜 윤정도인 거야. 박순혁이나 선대인을 욕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데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어떤 흐름으로 연동이 되냐면요. 실적 발표가 딱 나와요. 5월달 그 기준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넘깁니다. 5월달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엔비디아가 장대 양봉으로 넘겨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요 장대 양봉으로 5월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올라갈 때 이런 랠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올 때 68%, 테슬라가 75%, 78%? 테슬라가 그렇게 밀리고 얘가 68%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저점과 올해 들어서의 저점 대비해서 저저점 대비 350%, 올해 들어서의 저점 대비 260% 올라와요. 260%. 결론은 그 흐름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 5월 달에 저 장대 양봉이 5월 말에 나오는 장대 양봉이 되거든요. 그 5월 말에 나오는 장대 양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봉입니다. 아까는 월봉의 장대 양봉이고 일봉에서 이런 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갭이 뭐냐면 실적 발표를 해주고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응? 시간 내에서 실적 발표를 해주고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오는데 이때 이 시가총액이 1000조였어요. 1000조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배가 넘죠. 2.5배. 시가총액 1000조 수준. 얘가 24조 7천, 24억 7천만 주잖아요. 24억 7천만 주. 대략 25억 주라고 잡으면 돼요. 그때 얘가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에요. 달러로 따지면 저때 7천억 달러인가? 1조 달러. 그렇지. 7천억 달러 정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종목이 분기 실적 딱 발표하자마자 26% 갭상승에 29%까지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26% 갭상승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인 상태에서 저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시가총액 5위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관련 실적은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야, GPU 관련된 실적이 저렇게 검증이 됐어? 야, GPU가 진짜 팔리는 거야? 이 시장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엔비디아의 이 시장에 AMD나 인텔이 뛰어들었어요. 그럼 공급가행 되는 거냐?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빠지는 거냐? 아니요. 시장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공급가행은 향후 1, 2년 이상은 꿈에도 꿀 수도 없을 정도. 지금 엔비디아 GPU 하나 신청하면은 5, 6천만 원짜리를 1년을 기다려야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수요의 공급이 못 쫓아가요. 그래서 알파벳 시가총액 3위 알파벳이 AMD와 함께 우리도 이 GPU 시장 뛰어들 거야. 응? 그리고 또 우리 자체가 생성할 거야. 또 우리 쪽으로 붙으면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좀 싸게 해줄게.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독점력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걸 무시하고 안 받아버리고 새로 개발한 쪽을 쓰려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지금 뭐 검증이 안 되잖아. 구동에 대한 검증이. 어찌됐건 뭐 그들이 하든 엔비디아가 하든 결론적으로 이 GPU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건데 HBM이라는 반도체, 그러니까 탑을 싼다 그래요. 뭐 이렇게 3개짜리를 하나를 묶어서 올리고
2단으로 올리고 하이닉스 지금 3단까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2단을 올리는데 만약에 하이닉스는 4개를 3개를 모았다. 한 단에 4개를 넣었다. 메모리 반도체를, D램을. 그러면 이제 그 4개를 넣었다. 삼성전자는 11월에 이제 해외 로드쇼에서 발표한 게 2단을 발표해. 야, 니들은 2단뿐이 안 돼? 우리는 6개씩 넣어. 우리가 그러면 더 좋은 거야, 바보야. 기술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격차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일로 이제 뛰어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5월 달에 그 갭상승에 똑같이 하이닉스가 연동돼서 어마어마한 하이닉스 폭등. 올해 들어서만 하이닉스가 90% 이상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남들이 2차 전지에 빠져들어서 2차 전지에서 오히려 거꾸로 손실이 나고 있을 때 하이닉스는 90%의 수익을, 또 삼성전자는 지금 30%대 수익을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만을 위해서 올라가 주고 있는 거죠. 응? 그게 결론은, 야, 그러면 실적은,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게 진짜 업황이 개선된 거든, 뭐 앞으로 공급가격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의 실적은 2분기에 확인이 됐고 3분기 이후에도 더 성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서서, 야, 이거 봐라, 다 좋은데, 그런데 엔비디아 판매된 것만 가지고 인정을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던 찰나에 11월 달에 실적 발표 나온다. 어디서 실적 발표 나오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2위,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알파벳 시가총액 3위 두 업체가 같이 발표해요. 그날 알파벳이 9% 빠집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T주들이 반도체가 빠지는데 윤정도는 악을 쓰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따구로 해석하는 애들이 다 있습니까? 라고 해석을 새로 해드렸죠. 알파벳의 실적은 긍정적이었어요. 응? 향후 전망치도 긍정적이에요. 다만 얼마나 지금 민감해져 있냐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알파벳이 전 분기에 26% 성장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22%로 줄었다 이거야. 이야, 이거 봐라. 응? 이거 시장 위축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결국은 알파벳이 그걸 다 감싸갖고 돌리고, 같은 날 실적 발표한 MS사는요. 그때 알파벳이 9% 빠졌거든요. MS사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예상치의 부합,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 결론은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3% 강세로 마감합니다. 이해되세요?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11월달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빅테크들의 앞으로의 먹거리, 앞으로의 자기들의 성장주의, 앞으로의 투자처 전부 AI, 서버,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 전부 미국의 빅테크와 또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다 GPU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그리고 본인들 자체도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계속 개발한다. 응? 쇼핑몰인 아마존까지도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리인벤트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다 나온 얘기가 전부 AI, 생성형 AI 플랫폼, 생성형 AI 관련해서 AI 챗봇, 챗 GPT의 그 내용에 우리도 동참할 거다, 우리도 진행할 거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거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말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사양 그래픽카드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또 뭐 있어요? 아마존이 오픈 AI 도전했다 이런 내용들 이외에 또 뭐가 나옵니까? 띠용 온 디바이스 AI, 그렇게 해서 밑에 뭐 테마주 관련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반도체 소부장이 어디다 갖다 구색을 맞췄는데 다 똑같아요. 뭐 여기도 들어갔다 저기도 왼쪽에는 있고 오른쪽에는 없고 뭐 별의별 종목들이 다 있는데, 응? 다 관련됐지. 한미반도체는 관련이 안 돼 있고 HBSP는 관련이 안 돼 있고 주성은 관련이 안 돼 있나요?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테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응? 저런 상황에서 잘 보세요. HBM이 공개적으로 필요한 GPU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성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엔비디아의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의 실적에서 또 엔비디아의 5월 25일 갭상승 26% 30%까지 올라가는 그 흐름에서 확인이 됐고 두 번째로는 성장성에 대해서 또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빅테크들이 확인을 해줬고 거기에 아마존까지도 계속 다 뛰어들고 있고 거기에 애플과 시가총액이 애플 3조 달러를 다시 넘긴 애플과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에 그냥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거. 응?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른 데서 데이터 받아오곤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 그걸 만들었을 때 당장 이제 이번에 그 폰부터 해서 신규 발매되는 모바일 폰부터 해서 탑재시키겠다죠. 응? 신경정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공격적이란 말이야. 그럼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은 그 시장의 수요가 반도체 수요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까지도 응? 고정거래처 가격이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올라가고 있다. 공식화되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도 결국은 반도체인 거예요. 반도체 수요를 논할 때 보는 거란 말이에요. AI 챗봇 이런 거 전부 반도체 수요가 뒤따라줘야만 그 사업을 그들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많이 찍어도 공급 가행이 오진 않는다는 거고 그렇게 먹거리가 되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진입을 하겠다는데 기술력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샘플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넘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그 다변화를 해야 되고 납품받는 걸 납품처를 다변화해야 단가도 압박을 줄 수 있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 만드는데 지금 뭐 1년 기다려야 된다? HBM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빠르게 움직이는데 공급 과잉 자체를 논할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하다가 모니터링 해보면은 내용이 싹 빠져있고 그냥 어설프게 HBM이 수요가 끝내줘요. 그래서 증권사 자료 갖고 나와서 자, 몇 년도까지 이렇게 대박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의 박순혁이나 선대인하고 다를 게 뭐냐고. 그 정신 나가고 얼빠진 애들하고. 이 좋은 장에 30%, 50%, 60%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괜찮습니다. 끝내줍니다. 날라갈 겁니다. 10배 갈 겁니다. 이 나쁜 놈들. 금융당국이 그런 애들을 제재해야 돼요. 그런 활동을 못하게끔. 어쨌든 우리는 윤정도는 지금 근거와 명분을 드린 거예요. 응? 내일 당장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영향을 받아서 하이닉스가 급등을 해서 소부장이 영향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응? 결론적으로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메이저들이 검증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혼자가 아니라 MS부터 해서 빅테크들의 수요가 크다라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공급의 과잉은 제한적으로.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다못해 뉴욕 같은 경우도 뉴욕시 자체에서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자. 뉴욕주 자체에서도.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IBM이라든가 이런 쪽이 폭등이 나오기도 했었죠. 순환성으로 다 돈단 말이에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가 지금 7%대 초강세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현재 기준에 시가총액이 7% 여기다 해주면 얼마예요? 120조 정도 되겠네. 하이닉스가 지금 100조 뿐이 안 돼. 하이닉스가 우위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우위예요? 하이닉스가 우위입니다. 우리나라 업체에서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한 할인 요인은 갖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이제 월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년 12월 이후에 똑같이 움직이죠.
왜 25년 12월이냐? 15년 죄송합니다. 2015년. 2015년도가 9년 6개월 만에 미국 시장에 미국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단 한 번도 안 쉬고 25bp씩 17차례를 올려서 1%의 금리를 5.25%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2006년 6월에 동결시켰던 금리가 금리 인하 뭐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대박입니다.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요. 리먼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지기 전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집니다. 그것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신용 경색이 오고 유동성에 문제가 오고 자금이 안 돌고 자금 경색이 오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빠르게 선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를 일단은 내립니다. 급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2007년도 9월에 금리를 내려요. 2006년 6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인데 1년 3개월 만에 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날까요? 1년 3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는 이후에 9월에 금리를 내리고 미국 시장의 정점은 역사적 정점은 고금리의 기준에서 1년 3개월 동안에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고 무너져요. 금리를 9월에 내리고 2007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008년도에 1사분기에 리먼 터지기 전에 미국의 IB 5위 베어스턴스가 망하고 4위 리먼이 망하고 3위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그러면서 리먼 터지고 나서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함께 금융시장에 붕괴가 오죠. 그때 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제로금리까지. 그 제로금리까지 내리는 동안에 시장은 반토막 이상 그렇게 깨져 내려가고 결론적으로 반토막 이상 내려간 상태에서도 바닥이 안 잡혀요. 그래서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2009년 3월 미국 의회에서 양적 완화가 통과된 이후에 돌린 거예요.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라 금리 인하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번에는 금리 최종점 찍고 1년 3개월 만에 인하를 했죠. 서브프라임이라는 그 엄청난 리먼이 아니에요. 원래 서브프라임이 터져서 리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서브프라임에 어마어마한 고름이 터져 나오면서 금리를 1년 3개월 만에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제로금리로 내린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한 게 2015년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그래서 결론은 그 2015년 12월 이후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시장은요. 랠리지. 그 랠리가 나타나는 기준이 뭐예요? 금리를 올릴 때 위험자산이 강세를 띠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은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때 위험자산이 이렇게 강세를 띠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는 순간 위험자산 쪽박이야. 근데 요즘에 보도자료 보면 완전히 거꾸로 나오죠. 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IT주가 폭등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구나. 이 정도 금리면 내가 감당이 돼. 지난 2006년 6월보다 금리가 그때 5.25보다 25bp 더 올라가 있는 5.5지만 나 감당돼. 돈을 그만큼 많이 뿌려놨는데 아무리 긴축했어도 남아있는 돈이 있는데 우리 동네 짬뽕값이 8,000원에서 25% 올라서 10,000원인데 이 정도는 감내돼. 그 랠리가 나오는 거지. 내년에 금리 인하한대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경제학 논리상 부양을 해주는 거니까 긍정적일 수 있지만 부양을 할 만큼 경기가 안 좋구나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내용들의 금리 관련된 내용은 공지사항에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공지사항에 있는 금리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지금 복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 기준을 요 금리 카톡방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별의별 내용을 다 넣어드렸어요. 금리 환율 CPI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금리에 대해서 이거 한 번만 제대로 교육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유료방에도 올려드려야지. 무료방에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KBS 머니올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라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올리는 거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내려서 부양을 하는 거다. 근데 왜 금리가 약세를 떼어야 좋은 것처럼 바보예요? 바보입니까 우리가? 아니 그잖아요. 아 그렇구나. 금리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야 올리는 거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근데 그냥 옆에서 바보들이 아 금리 인상 호재예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가 호재예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시장에 뭐 폭등이라 다 뻥이라니까. 그게 어떻게 맞는 말이야. 파월 의장이 언제 또 금리 인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죠. 뭐라고 발언합니까? 금리를 경기가 둔화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왜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결국은 지금 집권 여당의 압박처럼 어느 나라든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선거를 하기에 앞서서 집권 여당 쪽은 돈을 뿌리고자 하죠. 돈을 뿌려서 돈을 뿌려서 표를 얻으려고 하죠.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때도 민심도 안 좋고 뭐 굉장히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돈을 뿌려. 그러니까 무마가 돼. 에? 뭐 정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다 필요 없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거고 지금 그 시가총액 110조가 넘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110조가 넘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지금 주가 흐름이 어찌됐든 6.5% 초강세입니다. 최고점에서 눌리긴 했지만 6.6% 초강세예요. 그리고 월봉으로 놓고 볼 때 그 오늘의 주가의 흐름이 반영이 안 돼 있더라도 굉장히 강한 추세 흐름이었는데 오늘 뭐 더 강한 흐름을 연출해 준 거죠. 결론은 하이닉스가 뭐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거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추이 추세가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5월 이후에 하이닉스가 5월 이후에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인 이 모습은 어쩔 수 없어요. 하이닉스가 특화되어 있어서 그래. 뭐가요? HBM에 대해서. 조금 전거는 월봉인데 주봉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똑같이 갑니다.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가 5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해주는데 GPU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렸다. 그게 검증이 됐어요. GPU가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그 GPU에는 무조건 핵심적으로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고마진 제품에 대한 출하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초강세 흐름 연중 저점 대비 90%의 폭등 그 부분에 앞서 보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아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0.3% 매도하고 있어서 쌍끌이가 아니라니까요. 그 결론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에 연동되어 있는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또 반도체 관련 주들 그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하이닉스의 기준에 지금 설정 범위를 드렸잖아요. 결론은요, 이렇게 HBM에 죄송합니다. HPPT에 대한 해석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된 슈에 고스란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의 기준에서는 HPSP. 근데 그렇게 딱 극단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HPSP의 기술력도 일반적으로 업체들에게 통용이 돼요. 그래서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게 사실은 한미반도체든 HPSP든 나머지 업체들의 성장성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요 내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면 기본적인 오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성장성은 뭐 뛰어나죠. 근데 그 이상의 지금의 주가를 타당성 있게 만들려면 지금 주가 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HPSP도 프리미엄 높습니다. 그러려면 매출처의 다변화가 꼭 필요해요. 가능하겠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HPSP는요, 그래서 뭐 11월 달, 이게 이제 11월 7일부터 해놓은 이유는 EBC 경제TV의 기준에 12월 6일부터 우리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IT 쪽은 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응? 예, 안녕하십니다. 박홍철 선생님. 결론은 HPSP에 대한 이 문자 내용 보시면 12월 7일부터 또 공격적으로 우리가 나간 부분도 있어요. 문자가 36,800원, 35,500원 이때 단기 10% 비중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IT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반도체 기준에서 최대 60%까지 채운다. 하이닉스 비중 지금 현재 사실상은 15%, 그리고 한미반도체 5% 채워놨는데 너무 45% 5% 너무 반도체만 또 집중하는 거 아니냐, IT의 기준에. 그래서 PCB 업체 삼성 전기의 10% 그렇게 해서 60%를 채웠어요. 그 채운 걸로 계좌수를 빵빵하게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단기 종목의 HPSP,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또 최근에 리몬공업, SFA 반도체 고용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거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단기 10%에서 5%로 우리 내부적으로 약속한 게 5%의 비중으로 설정해서 매매 사인을 잡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문자가 3일날 나가고 6일날 나가고 7일날 나가고 차익 실현은 없어요. 중간에 오버슈팅 나오거나 했을 때 차익 실현도 하고, 과도할 때는 이제 추가 편입을 하든 계속 눌려 있을 것 같으면 뭐 손절도 고려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의 지금은 추세 매매대로 상반기에 2차 전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지간해서는 가져갑니다. 진짜 오버슈팅 크게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문자도 누적 수급을 보면서 문자도 빼놓지 않고 나가요. 결론적으로 28일 날 4번 나간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나가요. 뭐 왕창 나갑니다. 저게 39,000원, 4만원 전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29일 날이 바로 42,000원, 43,000원, 44,000원까지 확 치고 올라와요. 문자가 계속 나가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로 줄여놓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뭐 10%가 아니라 딱 뭐 5% 이것도 많죠, 사실은. 여러 종목을 갖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규 편입자들 없으신 분들 채우시라는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할까요? 이 질문이 많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신규적인 매수 사인을 드리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12월 1일 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습니다. 12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눌렸다가 다시 12월 15일 날 51,000원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어요. 51,000원. 근데 아쉽게도 개장초에 딱 찍고 빠르게 미끄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이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쉬움이 남는다 할지라도 손실의 기준인 거냐? 절대 아니죠. 수익이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뚫고 눌린 종목이 변동성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이 밀리면 얼마나 밀리겠어. 내가 최고점에 샀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방에 윤정도 유료방에 들어와 보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저점에 사서 지금 계속 수익을 만끽하고 있다. 그럼 나도 이런 종목을 빨리빨리 배워서 취득해야겠다. 문자 받아서 수익 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야 대박인 방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 최고점에 샀어요. 나 최고점에 샀는데 거기서 차익 실현 못했어요. 5만 1,000원에 5만 1,000원에 고점이 찍혔는데 비중 유지하려 갖고 내가 차익 실현도 못하고 고생했어요. 근데 시장이 변동성이 좀 확장돼 있었죠. 결론은 19일까지의 46,800원, 47,000원의 매수, 20일에 지속적인 매수, 47,000원, 47,400원, 48,000원. 근데 꼭 꼬리 달고 내려와. 혹은 음봉 떨어져. 아주 짜증스러워. 그래도 그럴 것이 51,000원의 고점, 그 고점을 찍을 때 거래 수준이 터져줘야 돼요. 그 거래 수준이. 그러려면은 뭐 1,000만 주도 터져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 거래대금 최상위 22, 1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래대금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드리지만은 주력주 채우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채우고 거기에 이제 뭐 소부장 쪽의 기준이 아닌 뭐 삼성 전기 이 부분을 중간자가 아닌 주력주로서,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주력주로 채워놓고 그 다음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이런 기준에 매집이 더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더 실려있는 쪽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게 HPSP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강세가 당연하게 경쟁자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준다 쪽에 무게감을 두는 거예요. 만약에 엇박자가 나면은 서로 경쟁사라 그러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하이닉스가 동반강세를 띠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동반강세를 띠면 와 반도체 시장 살아났다. 결과론적인 시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인 시황.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그걸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는데 어느 쪽의 시황이어도 나쁘지 않다. 보여드렸잖아. 지금까지 어떤 이슈로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거의 일치했다. 거의. 그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차이점 때문에 조금의 엇박자가 날 수는 있더라도 전체 추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엔비디아 쪽에 연동돼 있죠.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개선 폭은 업황 전체의 호조세하고 엔비디아발 HBM의 진입 시도 이런 부분의 해석도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업황 자체의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새벽에 강세를 띄고 마감했는데 하이닉스가 연동이 안 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힘들어요 아쉬워요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이 쭉 있는데 HPSP를 말씀드린 거는 시간 외에 초강세를 띄워준 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은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올라와야 돼요. 4조, 최소 4조 이상 넘겨야 돼. 4조, 5조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올라가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MSCI 지수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 그러면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곳에 액티브 좀 지금 들어왔던 쪽이 물량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걔네들은 기계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마감 동시 효과에. 그러한 부분에 연동된 수급도 형성돼 있을 수 있다. 다만 업황에 대한 호주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의 수급 강도이기 때문에 매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금 HPSB 눈 뜨고 잘 보세요. 졸지 마세요. 저도 지금 졸고 막 졸면서 하는 거 솔직히 순간순간 막 말이 셀 때도 있고 잘못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조차도 졸면 안 되지. 결론은 뭘 사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결론은 지금 여태 얘기했잖아. IT가 시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글로벌 시장 다 뒤져봐도.
결론은 HPSP가 저평가냐 했을 때 아닙니다. 고평가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 그래야만 2차 전지에서의 7월 말에 차익 실현 범위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차익 실현했는데 여러분들은 못 따라했잖아. 따라 할 수 있어야지. 응? 반도체 소부장 쪽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끝내줍니다 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우 긍정적인 업황 개선인 거고, 그들의 오더를 받아오는 밑에 소부장 쪽의 기준에게도 긍정적인데, 걔네들이 벌써 순환성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절대 저평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수급 논리죠. 그 순환성으로도 모든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메이저들의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도와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그 중에 매수의 기준이 누적적인 수익이 아니라 누적적인 지분율이 더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수급 논리,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HPSP 같은 경우는 저평가는 절대 아니죠. PER, PBR 다 봐도 이걸 어떻게 저평가라고 그럽니까? 응? 이걸 어떻게 저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HPSP는 이렇게 3분기 실적 전망치 상회, 개뿔이나 코딱지만큼 나온 거 상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응? 전망치를 상회했다? 근데 적자야. 적자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야.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감소. 근데 그걸 어떻게 실적이 좋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고, 이 특화되어 있는 것만큼 또 매출처 다변화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지금 업황이 화랑세라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장을 풀가동해야 될 정도의 흐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해석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이 기본적인 분석에 성장성의 해석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의 실적이 저평가나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건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뭐 개인적인 마음의 심리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명분,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느냐의 모멘텀, 이런 부분이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HLB 또 그 밖에 삼성전자발 수주가 HPSP가 많은 편인데, 그 기준에 낸드 쪽에 관련된 시장 업황 개선, 이런 부분이 HPSP에 또 실적에 미치는 영향, 그게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 뭐 2차 전지가 수주 무지하게 많이 했고 몇십 조를 받아왔고 유럽에서 또 몇십 조를 받아오는데, 그건 주가에 다 선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와도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이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차 전지는 명확하게 누가 부정을 해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2020년 대선 기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7월 달부터 전기차 지원하겠다 발표를 해요. 그 선거 공약으로. 그러면서 테슬라가 16배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간 거고. 창사 이래 30년 만에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게 연 단위로. 그게 2020년이에요. 그래서 LG화학도 물적 분할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응? 근데 그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금 뭐 쏠려있든 민주당에 쏠려있든, 그래서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취임도 하기 전에 탄소 배출권 이야기 나오고, 전 세계가 기업들이 쫓아가고, 교토정서, 파리기후 협약, 이 기준에 환경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고, 그렇게 되면서 환경세가 굉장히 세졌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각국의 중앙정부나 이런 곳이 눈치 보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다 깎아버려서 안 줘버려. 응? 안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 강압할 수 있는 정책이 아주 강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선거 때 IRA를 내는 건데, 어찌됐든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위치. 또 바이오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급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메이저들의 매집, 순수한 누적 순매수. 또 하나는 그냥 고빈도 거래. 변동성만 나오는 거. 매수매도 하고 거래 대금만 터지는 거. 그거를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단어가 고빈도 거래라고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 고빈도 거래에 거래 대금이 터지느냐 아니면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냐인데 지금 IT는요. 거의 유일하게 IT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거의 유일하게 바이오 종목, 2차 전지 종목, 뭐 게임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테마주들 대비해서 거의 유일하게 수급이 메이저의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최소 5% 이상씩 들어와 있는 섹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성장성에 대해서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배터리 그 정신 나간 애처럼 뭐 한미반도체 욕해가지고 고소당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 한미반도체도 고평가야. 2차 전지도 상상을 초월한 고평가야. 50보 100보 그 차이에 무슨 뭐 2차 전지는 수주를 많이 받았고 한미반도체는 밸류도 안 나오는데 주가가 뭐 시가총액이 뭐 6조에 달하고 있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적이 안 나와. 어떻게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 1조도 안 나오는 애들이 시가총액 30조 40조 심지어는 뭐 100만원 1000만원 간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분석하지 마시고 거의 유일하게 소부장 쪽의 기준에서는 펀더멘탈의 프리미엄은 똑같이 붙어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외국인 기관에 매집이 들어오는 쪽이 지금 소부장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보고서를 내고 메이저가 인정해서 수급이 개선돼 있는 쪽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래대금은 2차 전지 거래대금 터질 때가 시원시원했죠. 조단위 막 하루에 조단위 이상 막 터지고. 근데 반도체 쪽도 그렇게 터져요. 뭐 한미반도체가 막 상한가 진입되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탄력받을 때 24%씩. HPSP 이런 애들 툭 건들면 10% 15% 우습게 나오잖아요. 그 HPSP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략주로 설정해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배신 때리고 윤정두가 이렇게 넣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거래가 상당히 감소를 해서 그래요. 거래가 급감이 돼서. 한미반도체도 거래가 급감이 돼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변동성만 커져 있었고 2차 전지처럼 변동성만 커졌고 누적 수급도 안 들어오는데 주가만 올라가다가 거래가 급감하면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는 둔화됐는데 매집은 유집돼 있고 빠져나가지는 않아. 그러면 공략을 하는 거죠. 비중을 유지하고. 이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39,450원. 저기서 보름 만에 51,000원? 보름도 아니야 사실. 11월 15일이니까 보름 날짜 기준 보름. 51,000원 고점을 찍어요. 다른 쪽 한방 상한가인데 그런 개념으로 논하지 말자니까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소박한 꿈에 맞게 그 수익 범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보름 만에 30%씩 올라온 게 그게 우습지 않잖아요. 근데 웃으신다니까 낄낄낄낄. 야 나는 에르스 머티리얼즈로 상한가 먹었는데 무슨 또 표현도 수익 났네 이렇게 안 해요. 먹었는데 뭐 물타기 한다. 전 물타기란 단어도 싫어해요.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케이블 TV에서 그 물타기 한다는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 어디서든 뭐 물타기 하시고 뭘 타 처음부터 분할 매수였지. 어감이 저는 뭐 하여간 안 좋아. 괜히 뭐 저 혼자 우겨갖고 될 일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HPSP의 11월 29일 날 강세를 띄다가 꼬리를 확 달고 내려와요. 그래서 42,700원까지 밀린 거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NH창구 등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기관들이 100만 주씩 들어와. 100만 주의 개념이 와닿아야 돼요. 하이닉스의 100만 주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뭐 물론 작진 않죠. 100만 주면 땡큐죠. 근데 7억 2,800만 주짜리 100만 주면은 0.15%. 근데 그게 하이닉스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왜? 대주주와 외국인 합산하면 87%거든요. 기간 지분까지 하면 더 많잖아요. 90% 넘는단 말이야. 기간까지 하면. 근데 유통 물량도 없는데
올해 들어서 4% 이상의 매집. 하루에 막 만약에 100만 주 샀다. 100만 주만 따지면 얼마 안 돼요. 0.15%뿐이 안 되는데 누적 수급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에서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HP, SP의 경우에는 100만 주가 얘가 8,100만 주짜리거든요. 그럼 100만 주면 1.25%를 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1.25%면. 그런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시장의 영향도 일부 있어. 그럼 이거를 뭐 차익 실현 혹은 손절? 아니지. 누적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외적인 기술적인 분석 속에서 수급을 보기 위한 우리가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보는 거다. 결국은 수급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기관 추정치가 잠깐 나고도 나와주니까 그걸 보고 한 템포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응? 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음목 떨어졌는데 내가 잠시 그 템포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투매할 필요 없이 내동매매할 필요 없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검색기 뜹니다. 이 검색기 하나만 갖고 계셔도 여러분들 선배분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응? 내일장 기준에 15일자뿐만 아니라 내일장 기준에 기간 조정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500만 주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장 공략주입니다 하고 오픈을 드렸잖아요. 내일장 공략주입니다. 방송에서는 원고가 늦게 나와서 미리 못 넣었어요. 미처. 근데 여기서는 HPSP라고 넣어놨어요. 여기서는 HPSP를 못 넣어놨는데 저기서는 HPSP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 원고에 원고 부분에서 이걸 수정하지 못해서 HLB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HPSP 이 500만 주 기준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차트 부분 놓고 보시면 멋들어지죠. 저 흐름이에요. 저기서 5만 1,000원 찍고 이게 12월 14일이거든요. 12월 15일 날 신고가 5만 1,000원을 찍고 바로 밀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4만 원대 초반까지 밀립니다. 그러니까 패닉에 빠지죠. 근데 수백 퍼센트 오르고 나서 그 정도 눌리는 또 신고가 찍고 눌리는 종목에 대해서 패닉에 빠져버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력 포트 갖고 있는 그 주력 포트 위주로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맨 밑에 보시면 뭐 수급 논리 적어놨는데 그 줄을 거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14일까지 요거 870만 주 9월 21일부터 8% 매수 8% 매수 시가총액이 7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9월 2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7번째로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야. 그냥 HPSP 좋고요. 신문 기사 보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MSCI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신문 내용, 그러니까 그 신문 내용이 뭐야? 증권사 보고서를 기사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볼 수 있는 거를 돈 내고 듣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 돈 내고 듣는데 그런 얘기나 하는 친구들이 뭘 알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윤정두와 함께 하셔서 이 수급 범위의 흐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이거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 730만 주, 기간 145만 주죠. 개인들이 600만 주 뺏겼지만은 기타 법인에서 물량 오버행 이슈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풀리는 물량들, 뭐 블록들 물량들 그거 다 소진시키고 받아가서 들어 올리는 위치의 흐름이란 말이죠. 지금 38,600원인데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가 있겠죠. 이게 14일짜리 캡처하는 거니까. 그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면 더블 정도 들어 올려놔야 돼. 그러니까 8만 원 수준까지도 매집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어. 8만 원 수준.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에 5만 7천 원과 7만 5천 원인 거고 그것도 목표 주가 올려드린 거예요. 더블까지 될 수 있다는 거는 벌써 이미 계속 맴돌면서의 흐름이 나온 거죠. 계속 맴돌면서의 흐름. 맴돌면서의 흐름이 뭐가? 손바뀜의 흐름이 나오면서 매수 평균 단가가 높아진 거죠. 그들의 매매 평균 단가도. 지금
이 늦은 시간에도 새벽 1시 반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어요. 근데 좋아요는 8개야. 동네 창피해서 말할 수 있겠어?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좋아요 빨리 눌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당장에 여러분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종목을 유료 회원님들이 들으시면 화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좋아요 엄지척 하나 못 눌러주시나? 응? 결론적으로 이 HPSP의 경우는 급증계배 기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보실 수 있어요. 오히려 좋아요 눌러달랬더니 한 분이 누르신 분이 또 눌렀나 봐. 그래 다시 얼른 또 누르셨나 봐. 9개로 하나 늘어났어 이제. 지금 HPSP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 수익 범위 인증 11월부터 계속해. 우린 이 종목을 5월부터 갖고 옵니다. 5월부터. 11월 6일 끝 안에 더 있어 수익. 그러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셔야죠. HPSP 이렇게 오늘 같은 장에 49,400원까지 5%를 장 막판에 또 싹 시원하게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확인해 보니 5분봉으로 보시면 더 많은 봉이 보이겠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나 많은 매수를 해줬다. 사모펀드도 들어왔고 개인 성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에 9월 21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몇이? 한 달 만에 7입니다. 한 달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0월, 11월, 12월 세 달 만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7인데 금액 기준으로 7인데 예? 여기에 떠있는 종목군에서는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거예요. 위메이드도 우리 공략주죠.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서 이러한 매집이 형성되는 드물어요. 금액은 얘가 더 많지. 크래프트니 금액으로 따지면 2,560억 얘는 1,700억. 근데 문제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얘 매집률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얘 3,380만 주짜리거든요. 근데 얘 지금 거의 10% 매집돼 있어요. 10%. 그리고 HPSP는 870만 주죠. 이게 얼마? 8,100만 주짜리니까 얘도 10%. 나머지는 3에서 5% 정도 매집이 되는 거예요. 3에서 5. 얘네들은 10%씩. 그러니까 주력으로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일봉? 이 음봉 떨어져서 못 견디는 거예요. 12월 1일이 여기입니다. 이게 사상치대치 고점. 그리고 이날 급등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졌는데 5분 10분 만에 때리고 내려간 거예요. 저게 10분 봉에 한번 확 깨지고 나서 횡보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때린 거죠. 그러니 이게 빠르게 대처가 안 되신 분들 15일날 10분 만에 개장하고 빵 치고 올랐다 10분 만에 확 밀어 내려오니까 이게 대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갔다면 그렇다면은 저기서라도 뭐 잘라내고 재편입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저기서 잘라내봐야 47,000원 8,000원이에요. 응? 오늘 차익 실현 잘했어. 심리적으로는 좋아. 그럼 어디서도 낼 건데. 최저점에서 딱 기다렸다가 건물 몇 개씩 올렸겠네 한 달에. 한 달에 건물 한 10개씩 사겠네. 고점 딱 잡고 저점 딱 잡고 고점 딱 잡고 저점 딱 잡고 불가능하잖아요. 다행히 여기서 뭐 차익 실현을 했다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에서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파른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중 내내 올라가. 수급도 막 들어오고. 근데 너무 가파르다. 뭐 예를 들면 15%, 16%, 20%, 25% 그렇게 올라갔다. 근데 거기서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꺾여져 내려와. 혹은 그 다음날 눌림목이 강해. 그럴 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오버슈팅의 인식이 안 잡혔는데 그냥 막연히 여기 정점일 것 같아. 그건 안 돼요. 여기선 당연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위치인데 딱 10분 만에 이렇게 훅훅 밀려 내려오니까 하는 사이에 정리를 못했다?
여기서라도 자를 수 있지만 야 얘를 어차피 다시 사서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 과도한 투매를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들여다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 번씩 해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어요. 7월 21일 이후에. 그 수급이 멈춰져 보여서 못 움직였을 뿐이지 그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퉁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고가지 뭐 이거. 내일 당장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추이 추세잖아. 업황을 바탕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실적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치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1차적으로 HBM의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것을 생산해낼 때 필요한 또 온 디바이스 AI의 생산에 필요한 낸드 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장비 부분들을 전부 HPSP가 장악하고 있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 성장성을 논하는 거예요. 저평가 상태여서 대박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성장성에 대해서 윤정두가 혼자 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매집을 해서 그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기관에서도 고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다시 연기금이 매수로 좀 돌아서 주고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 이외에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조금만 끌어줘도 쌍끌이가 되고 얘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쪽 업체 치고는 대주주 55%에 외국인 21.54 에코프로 대주주 지분이요 27%뿐이 안 돼요. 근데 유통 물량이 많잖아. 그렇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 사실은. 변동성의 확장은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론 HPSP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